양약으로 우리가 감량을 했을 경우 요요 현상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식욕억제제 같은 경우는 대사량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감량이 안 되고 일상이 안 되는 거죠. 서울대 자료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간 손상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오히려 간이 회복되었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억제제에 비용을 쓴다기보다는 안녕하세요. 평촌에 있는 해다바니원 원장 도용호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식욕 억제제 개념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보약 기반으로 대사 촉진 방식으로 우리가 인풋을 줄이는 것 외에 아웃풋을 늘리는 방향으로 감량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량을 위해서는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보통 섭취량을 줄일 경우에 인체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방어기제로 활동량을 줄이고 대사량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진행 속도가 나오지 않고 정체기에 걸리게 되는데 한약을 이제 복용했을 경우에는 대사량이 줄지 않고 일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빨리 내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정확히는 이제 물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다수 2리터 한 통을 다 먹는다고 가정하면 체중이 정확히 2kg 정도 올라가지만 2kg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체지방이 2kg 올라갔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살이 찐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죠. 우리가 감량이 됐을 때는 체적 자체가 줄고 대사량을 우리가 늘리면서 체질 부분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살이 찌면은 붓고 찌고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문에 감량이 되고 건강을 되찾으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한약 자체가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부분도 있고 섭취량을 줄였을 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주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식욕억제제 같은 경우는 주사제를 만다거나 식욕억제제를 복용했을 경우 섭취량을 줄이는 장점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대사량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감량이 안 되고 일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우리가 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열량 편차만큼 체지방을 연소를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도 같이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최근에 빅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서울대 자료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간 손상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오히려 간이 회복되었다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복용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 손상됐다거나 이런 데이터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 가능한데 양약을 복용해서 식욕 억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사량이 떨어지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대사량 저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두 개를 병용했을 경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식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한다면 굳이 양약보다는 한약 위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적인 요법은 될 수는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쉽지 않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비율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살이 찔 때는 배꼽 주변의 내장지방이나 복부지방부터 먼저 찌기 시작해서 사지 말단으로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이제 감량이 될 때는 사지 말단에서 먼저 빠지기 시작해서 제일 나중에 내장지방이라든지 복부지방으로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량이 된다 그러면은 팔뚝도 얇아집니다. 양약으로 우리가 감량을 했을 경우 근손실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체질적으로 내 근량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요요 현상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만약에 체지방 위주로 감량이 된다고 하면 내가 섭취량 관리를 잘 했을 경우 요요 현상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약은 개인한테 맞출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양약은 주어진 용량만 의사가 조절을 할 수 있지만 한약은 얼마든지 무한대로 한약제를 이 사람의 몸과 증상과 체중에 맞게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80kg일 때 60kg일 때 용량도 조정을 해야 되고 약제도 그 증상에 맞게끔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 세트 약을 조제할 때는 그분의 증상과 체중에 맞게끔 개인한테 맞춰서 커스텀할 수 있는 약제들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체기가 온다 그러면 안 빠지는 살은 없고 이유 없는 정체기는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한약 처방을 조정을 하면 정체기는 다 슬기롭게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진 않는데 그 친구가 한의원에 와서 한약을 먹을 정도 되면 어딘가 질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소화기 쪽에 질환이 있었다든지 면역 쪽에 질환이 있었다든지 그 부분을 개선을 하면 소화 흡수가 안 되던 음식들이 소화 흡수가 되면서 살이 찌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한약 자체가 살을 찌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으면서 본인 체중을 찾아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약을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보는데, 식욕 억제제 계통의 한약과 저희 병원에 쓰는 대사 촉진제 방식의 한약이 있습니다. 보통 식욕 억제제 계통은 마왕지제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약간 불안 초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보약 기반으로 들어가는 대사 촉진제 방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전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질환이 있는 분들이 내원하셔가지고 감량도 하고 질환 치료도 같이 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빠지는 살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건강도 찾고 감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식욕 억제제에 비용을 쓴다기보다는 보약 기반으로 한약을 쓰면서 감량을 하는 게 감량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요요 현상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적극 권합니다.